이게 길게 얘기하자. 길게 얘기하면은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 제가 84년에 이제 돌아왔는데 네. 그때 86년인가 그때 정신세계에서 나온 나는 티베트의 라마승이었다라는 책이죠. 네. 이 1권 2권을 봤는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3권을 봐야 되겠는데 이 근간 해놓고는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인세사에 전화했어요. 그때 송 원장이 받으시더라고요. 아 이거 독자인데 3권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아 이거 번역하신 분이 이민을 가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그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좀 만나봅시다. 그 3권 아예 있으면 제가 한번 저기 읽으면서 번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돼서 3권을 번역을 했어요. 그때 그 송 원장님한테 그 이제 그 취선생 얘기를 처음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책을 봐도 뭐 역자가 누군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누군지 모르면 박영철하고 하고. 근데 이제 그제서야 아 이게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여러 개 있던 것 중에서 하나의 의미가 이제 부여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구나. 그런 활동을 했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책이 나온 게 86년, 88년 3권이 이제 나오고 나서 94년인가 93년인가 수 선생이 오셨다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만났죠. 근데 그때 주 선생이 오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잠깐 그때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제가 책을 원고로 쓰고 있었어요. 신과학의 세상을 바꾼다. 그거를 쓰는데 오셔가지고서는 보더니 아 맞다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시고 다시 미국 갔다가 다시 오셔서 그 이제 구상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미국 가신 동안에 이제 그 신과학과 관련된 컨퍼런스나 뭐 이런 것도 다녀보고 뭐 하시고 나서 아이디어를 이제 확실하게 얻으시면 이 격월간지를 내고 그 다음에 그런 새로운 활동이라든가 신과학이나 이런 것도 좀 알리고 국제 학술대회도 열고 이런 구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좋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연수에 이제 묶여 있으니까 그런 못 하는데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원고를 이제 필진을 확보해야 되니까 원고도 좀 써주고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좋죠. 그래서 그때 그 원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요약해서 시구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격월간지를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격월간으로 특집도 이렇게 전문가를 위한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하는 거를 좀 내고 이러고 싶다. 그가 뭐 주 선생님 구상하시는 거니까 뭐 좋죠. 근데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지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Here Now가 결국 핵심인데 Here Now로 그런 내용을 갖는 걸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냥 지금 얘기를 그냥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을 갖게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 지금 여기 잡지 제목을 짓는데도 박사님이 거의 뭐 그냥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그런 거네요. 셈이지요. 네. 근데 그걸 과감하게 그냥 그래 그럼 지금 여기 취 선생 못 만나보셨죠? 예, 뭐 저희는 뭐 돌아가신. 그러니까 취 선생님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심플하고 아주 스트레이트예요 그냥. 그래? 그럼 그걸로 하지. 지금 여기. 그리고 그때 미네사 이렇게 하는 것도 그땐 드물었잖아요. 네. 요새는 뭐 박사모니 뭐 그냥 이런 이름들 많이 쓰니까 낙검수도 그런 것들. 따가지고. 근데 이제 미네사도 그때 그냥 딱 해서 미네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선생인데 벌써 나이가 좀 그때 연로하셔가지고 그래도 계속 활동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다 이제 참 명이 있으니까 그 어쩔 수가 없었고, 근데 그게 다행히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포커스가 어떤 장기적인 롱텀으로 봐야 되는 거를 못하고 좀 숏텀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런 종류의 잡지가 나오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이제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도 그런 잡지 보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게 언제 나오나 이제 그랬었거든요. 이게 뭐 옴이라든지 뭐 옴니라든지 뭐 그런 잡지들, 새로운 그 영성 시대를 보는 그런 잡지, 그런 게 참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오히려 우리보다도 이쪽이 더 열심히네. 그래가지고 그냥 쇼크 먹었죠. 원래 학창 시절이나 이때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거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그래서 근데 저는 돌아보면은 관심이 많았는데 딴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다 자기가 기준이니까. 근데 딴 사람들은 아닌 걸 보고 이건 내가 좀 이상한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데는 좀 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를 꽂으라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때, 그때 꼽으라 그러면 제가 저걸 정신력의 기적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그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책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처음 그쪽에 지금 돌아보면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적극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부류의 이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퍼뜨린 그 기본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국에. 그 사람이 네빌 고다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네빌 고다드가 거의 스승격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네빌 고다드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한 수 들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생각이 이루어지고 마음대로 되고 이루어지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우주의 이런 원리를 알고서 깨우치고는 그거를 다 그대로 전달은 못하고 테크닉만 사람들한테 좀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르친 그런 게 요즘에 이제 좀 알기 시작했는데, 그 네빌 고다드 책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가 실상이라는 거를 깨우친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그 블랙홀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치볼드 휠러 아시죠? 미국의 물리학자가. 네. 근데 이 휠러가 웜홀이라는 개념도 만들고, 근데 이 휠러가 2007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학문 여정을 회고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아주 짧게. 그러니까 1950년대에 자기가 공부를 끝내고, 이 사람이 좀 천재긴 천재였더라고요. 16살에 그 사람이 대학을 어디냐, 존스 홉킨스 들어가서 20살 PhD를 땄으니까 천재긴 천재지. 근데 이 휠러가 50년대에 자기가
그 또 하나 그 스토리가 파인만도 멘토였었어요. 휠러가 가르쳤으니까 네. 보호하고도 같이 연구하고 이 휠러가 자기는 1950년대는 everything is particle 모든 게 그냥 입자인 걸로 자기는 알았다. 근데 그 다음에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엔 everything is field 모든 게 에너지다라고 했는데 맨 나중에 한 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게 everything is information. 그래서 제가 그 딱 요약한 그걸 보면서 이 휠러 박사도 한수 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우주의 구조를 갖다가 표현을 어떻게 해줬냐면 U자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서 이 U자 이쪽에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 눈이 요거를 바라보는 그런 모양을 그렸어요. 이게 이제 우로보스의 뱀하고 아주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이 아래는 이쪽 세계는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는 비국소성의 세계고 이쪽 세계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국소성의 세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보면 비국소성이고 저쪽 보면 국소성이고 이쪽 보면 파동이고 저쪽 보면 파티클이고 이쪽 보면은 하나고 저쪽 보면은 개별이고 이런 식의 세계인데 지금까지 고전 물리학이 이쪽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왔잖아요. 입자성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실체가 그대로 객관적인 실체다. 근데 이제 이 양자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구분을 지을 수가 없다. 괴델의 정리도 결국은 다 연결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딱 그려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우로보스 뱀도 똑같잖아요. 우로보스 뱀 아시죠? 뱀이 자기 꼬리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뱀이 자기 꼬리를 보고서 너는 누구냐? 너는 내 꼬리는 몸통은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눈도 없고 입도 없고 넌 어디서 왔어? 그리고선 이놈이 톡톡 건드리다가 칵 물어버리는 순간에 아이고 말도 못하고 이빨려서 내 꼬리구나. 그게 이제 상당히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의미가 나중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이 다른 의미로도 그냥 뭘 상징하는 이런 걸로 쓰는데 그 해석은 자기 꼬리 꽉 무는 순간에 그 깨닫는 순간이죠. 세상에 분리된 게 없구나. 모두가 하나구나. 근데 그거를 휠러 박사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나오는데 원래 질문이 어떻게 제가 관심 갖게 됐느냐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질문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이야기 흐름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정신력의 기적고 이제 네빌 고다드에서 그렇게 나간 건데 네빌 고다드가 이제 이 U자의 요거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거를 이쪽에 끌어오는 방법은 기정사실화 하는 거다라는 걸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고 그런데 굉장히 원래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전생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중학교 때는 불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기독교로 푹 빠져가지고 아주 열심히 전도를 다니다가 그때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눈 두들기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고 다녔는데 한 1년 열심히 하고 나니까 세례를 받지 않겠냐. 가만히 있자. 세례 받으면 이거 하느님하고 약속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평생을 이게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지키지 못하는 게 걱정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꽉 죄는 건데 야 이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코스웍이 끝나고 퀄리파잉 끝나고 시간이 이제 좀 여유가 나더라고요. 3년 지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버릇대로 책방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봤죠. 아, 근데 이게 책방 가서 이렇게 보고 또 쇼크를 먹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막연히 미국에 대해서 혹은 크게 이제 서양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정신문명은 우리한테 한 수 아래지, 이런 식의 생각을 좀 건방진 생각이죠 이게. 그리고 너희들이 뭐 저기 뭘 알겠어, 과학기술이나 알았지. 근데 과학이 또 어느 정도 철학하고 관계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책방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 동양사상 쫙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미국 친구들은 우리처럼 어렵게 쓰질 않아요. 쉽게 그냥 쫙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방 먹은 거라죠. 아는데 대충 뭐 대략 뭐 이런 내용이지 하고 알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그 심플하게 자기네식대로 딱 정리해서 해석하고, 야, 이 친구들이 우리보다 더 낫네. 솔직히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책이라고 나온 게 좀 선문답식의 책들이 많았어요. 그런 종류의 책들은.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선문답식으로 이제 그냥 두리뭉술이 나가고 질문하면 그냥 죽비를 한 대 빵 치고 그냥 뭐 이런 식의 오고 가고 이런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미국 친구들이 순수해요. 참 우리보다 순수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배울 것도 많더라고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그 과학을 바탕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때 더 타워 피직스가 그때 나왔어요. 더 타워 피직스 아시죠? 저는 물리학의 도가 이제 영어식 근데 타오. 네, 예. 중국식 발음이. 그거를 보고 이거 한국에 가면 소개해야 되겠다. 이거 이제 그때 이제 저도 반가운 거죠. 이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과학하고 그래도 이렇게 과학에 이 뒷받침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지. 이게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 이 정신세계를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그런 생각이고.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중간에 저널리스트 한 사람이, 기자 한 사람이 그때 시카고에 왔었어요. 얘기 좀 나누다가 이게 이런 책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도 소개하면 좋겠다. 그 사람이 듣더니 그 책은 번역돼서 나온 것 같다고. 그래서 보니까 범양사에서 그때 신과학 그 시리즈 하면서 그 책을 냈더라고요. 제목이 현대물리학과 정신세계인가? 한국 제목은 대략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간에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카프라 책이 그래서 몇 권 나왔었죠. 그것 말고도 두세 권이 더 번역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경험을 하고 와서니까 원래 그렇게 좀 관심이 많았죠. 21세기가 어떻게 된다, 20세기 말에 예언,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도 관심 있게 보고, 주역도 한때 그냥 한참 공부하고, 성경 철학도 공부하고, 이런 데 관심이 이제 많았다가 84년에 왔는데, 아버님이 근데 이 책 읽어봐라, 이거 너 관심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보라고 딱 주시는데 그게 단전. 근데 그 읽어보니까 옛날 단전호흡 하던 그런 그 책에 나온 그런 건데, 책을 읽으면서 이게 엉터리다든지 이게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냥 재미있게 그냥 쫙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지 되겠다 근데 해가지고, 그래서 저 봉호 선생님도 만나고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팍 돌아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원래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온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쪽에 해당한 거죠. 그런데 마침 어떻게 2년이 돼가지고 우리 옛날 그 사상 이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 판단고기를 아예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그때 정신세계에서 나온 거는 이 너무 그 임승국 선생이 하셨을까 번역을. 근데 그 역사적인 사실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사상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건너뛰거나 해석을 안 하거나 오역하거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아예 번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보이더라고요. 와,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게 인연이 묘하게 연결이 되는 게 그때 우리 연수에 있던 그 같은 연구동에 있던 사람인데 소속은 다르고 지금 부산대학에 가 있어요. 그러더니 이게 강 박사님 이쪽에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책 한번 좀 보시지요. 그러면서 준 게 뭐냐면 5권짜리 책이 있어요. 이유립 선생이 낸 건데 대배달 민족사라고. 근데 그 대배달 민족사 중에서도 3권. 그게 3권이 뭐냐면 내용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그리고 태백진훈이 실려있어요. 그 태백진훈이 행천 이암 선생이 쓴 거예요. 고려 말에. 근데 우리나라 사상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태백진훈을 꼭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를 또 이제 알게 됐느냐 하면 연결이 된 게 대종교에서 존경합부 사편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삼일신고에 대한 역주가 있어요. 찬이. 그거를 그는 이마상 선생이 이제 이 줄을 붙인 건데 그것도 참고를 하지 않으면 삼일신고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 묘하게 그렇게 이런 자료들이 연결이 되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맥이 잡히는데 그러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하던가 이게 탁 연결이 된 거예요. 양자역학의 이 비극소송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원이고 이 분리되어 있는 물질세계 이야기는 방이고 가운데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천지인이라는 요거 하나로 그냥 다 표현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니 우리 선조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신과학이 세상을 바꾼다는 책이 나온 거예요. 신과학과 쫙 연결되고. 근데 이제 신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딴 게 아니고 그 U자 모양에서 뉴토니안 피직스, 뉴토니안 역학은 이렇게 모든 게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U자에 따로 되어 있는 객체성의 그 물적 세계의 이야기고 U자 아래 하나로 되어 있는 비극소성의 세계 이거 연결되어 있다는 건 양자역학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린 이거를 원방각으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우주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우리 경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걸로 다 표현해버린 거예요. 신과학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신과학이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이 U자에서 네. 요 위에 따로 떨어져 있는 공부하는 게 뉴토니안 피직스잖아요. 이게 그냥 이제 물질론적 과학이고 신과학이 요 아래에 요거예요.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쪼개서 볼 수가 없다. 통짜로 봐야 된다. 모든 거는 상호관계에서 파악된다. 그 차이예요. 뭐 혹자는 뭐 뉴토니안, 그러니까 뉴턴 과학이랑 그 양자 물리학을 별도의 개념으로 보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아니 뉴토니안 메케닉스하고 양자역학이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더 크게 보면은 사실은 양자역학 안에 커버가 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은 비국소성에 대한 거고 뉴토니안 메케닉스는 국소성에 대한 거고. 그러면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이게 하나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신과학인 거죠 사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그 책을
세상에 내놓으신 지 그 세월이 좀 그래도 많이 지나가는 흘렀죠. 편인데 지금도 여전히 신과 지금도 신거. 그러니까 그동안의 세월이 흐른 걸 생각하면 지금쯤 예. 부과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이게 사회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관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금방 못 바뀌고 결국 갈 때까지 가다가 안 되게 돼야 겨우 바뀌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기존 이 물질론적 시스템이 아직은 힘을 갖고 예.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요즘 점점 이제 의학 쪽에서 만성 질병 치료 못하고 질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나오고 이게 한계에 점점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물질 성분만 따지잖아요. 네. 영양, 탄수화물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여기 에너지가 몇 프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휠러는 벌써 얘기했잖아요. Everything is field라고. 그러니까 의학이 지금 말하자면 파티클 피직스 의학에서 머물러 있는데 영양분만 따지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에너지도 생각할 때가 됐다는 거죠. 에너지 의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학 쪽에서 에너지 의학이라는 말이 요즘 들어서 많이 나와요. 종종 나오고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의학이 더 나가면은 이제 의식의 의학이 되겠죠. 이게.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일부만 약간씩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 위약 효과, 플레이시보라든지 그런 것만 이제 관련이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의학 쪽이 지금 앞으로 조만간에 빛을 보게 될 거다 보고 있고, 강객선 교수님 하시는 것도 에너지 의학이죠. 그러니까 그 앞서서 저기 장동규 교수님도 이제 저희 민회사에 대한 어떤 당부나 주문에 뭐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이제 증명하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오히려 그 잘 쓰이도록 활용하도록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삶에 적용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접근이죠. 예. 네.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당시에 신과학이 지금도 신과학으로밖에 그 거대한 어떤 기존의 어떤 구조, 틀 때문에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삶 속에서 침투되고, 예,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아, 이런 게 진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과학의 어떤 좋은 면이구나, 네. 뭐 이런 것들, 의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려면 어떤 작업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 그 작업을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민회사 차원에서의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민회사가 아니더라고요. 민회사 차원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민회사 아니더라도 아 이게 세상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깨쳐야 되는데 그거를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자연의 섭리 같아요.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관성 같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꼭 안 가고 박아야지 그냥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찾게 될 때 그때가 이제 대중적인 변화고, 지금은 벌써 이러한 얘기가 변화가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술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의학에서 우리가 사람을 진단하는 게 지금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피 뽑아서 분석하고 다 물질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에너지 장을 분석한다는 거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에너지 장 분석하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 신호를 가지고 분석하는 기술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역으로 에너지 장 치료를 한다고. 이제 강계 교수님 이제 스키오 가지고 하시는 게 그런 방법이죠. 전기 흘려서 하고. 그러한 것이
의학에서 나오는데 의학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 소스라든지 다른 새로운 기술들이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하는 게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노 기술 하는데 이제 나노 기술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이 나올 차례예요. 나노 기술까지 가면 한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더 가서 가속기 가지고 때리고 가속기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가속기가 그게 물질론적 그 접근 방법의 거의 한계라고 봐요. 인류의 생존하고 관련된 거에 좀 좁혀서 예. 이야기할게요. 우주의 연속성, 예. 이 우주의 연속성이나 이런 사실은 우주에는 시공간이라는 게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창조론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거를 알고 있었던 동양에서는 시종이라는 말 대신에 종시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변화만 있을 뿐이다. 그죠? 종하면 시하고 종하면 시하고 근데 시하면 종하면은 시가 있고 종이 있고 다르죠. 개념이 완전. 그 주역책 보면 종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또 좀 길어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건가 인류의 생존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생명의 이 연속성, 먹고 살아야 되는 법. 예. 그게 이제 이 농업, 저기 이제 그 중요한 핵심 요소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병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학, 예. 의료 분야고, 세 번째는 환경의 보존이 돼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오는 이 세 가지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문명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실은 미네사가 처음엔 요 고루 관심을 가졌었어요. 농업,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 이제 에너지. 근데 이제 에너지는 너무 과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아마추어 쪽에서 혹은 제야에서 다루기가 어렵고 환경은 환경 단체들이 많이 나서서 있고 농업도 이게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여기 미네사가 요즘 이제 이 의료 쪽에 그리고 이제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쪽에서도 의료 쪽에서 여기 많이 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네 가지 다른 분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언젠가는 혹은 해외에서 그런 기술이 나왔을 때 딱 캐치해가지고 소개를 한다든지. 감사합니다. 혹시 박사님은 지금 현재 뭐 관심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향후에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요즘 알아보고 하고 싶다. 있는 건 에너지 의학 쪽이죠. 에너지 의학이요, 에너지 의학. 네. 에너지 진단 기술, 에너지 장을 이용해서 사람 진단하고. 잠깐 봤는데 여기 있는 책들이 네, 그 다 에너지 장들이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장 쪽으로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이 운동,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라는 존재론에 들어가서 부딪혀 보면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자가 계속 돌고 있고 왜냐하면 결국 에너지가 파동을 쳐서 모든 만물이 나오는 거니까 파동은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건 사이클링을 하면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이클이 한쪽은 생명을 증진시키고 한쪽은 생명을 쓰러뜨리고 한쪽은 구심성의 에너지고 한쪽은 원심성의 에너지고 그렇게 항상 대칭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게 천부 중일의 이상이라고 우리 사상을 표현하는데 중일이 딱 있고 나서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인간이 활용해온 에너지 기술 혹은 그러한 치료 기술 이게 주로 이쪽의 기술에 해당돼요. 원심성 퍼져나가고 폭발하고 근데 이러한 것이 과학하고 신과학하고 비교하면 이쪽은 입자, 뉴턴력학 쪽에 해당하고 모든 만물의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건 이쪽, 신과학 쪽에 해당하고 근데 지금까지 이쪽 기술을 가지고 주로 인간이
기술 개발하고 칩을 싸고 했는데 이제는 이쪽 기술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거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에게 관심을 갖고 가능성이 보이는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